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레인지로버 신형, 올해 사실상 가장 기대되는 차종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런칭 행사를 다녀와서 행사에서 촬영한 영상하고 이미지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함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레인지로버는 올해 여름쯤에 출시가 됩니다. 기존 모델과 얼만큼 달라졌느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레인지로버 모델이 기존 모델이고 이 모델이 신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뭐 분량이 많다, AS가 많다, 뭐 이런 내용이 워낙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부분을 다 감안해도 이번에 나온 모델이 역대급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기존 모델도 디자인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신형 모델에서는 그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게 기존 모델이고 요게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헤드라이트의 형상은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그릴도 마찬가지로요. 네, 프론트 범퍼 디자인의 차이하고 확실히 신형이 딱 그냥 신형같이 보이죠. 요 유리창 같은 거를 보면 뭔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에서는 엔진에 대한 부분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하고 AS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내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클레임이 많았던 그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신형 레인지로버, 뒤에는 디자인이 정말 좋아졌죠. 요게 흰색 바탕이면 더욱 멋있고요. 아예 블랙일 경우에도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골드 컬러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차량은 SV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형 보그 모델이고요. 레인지로버 보그는 이번에 출시되지가 않습니다.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와 SV 모델만 출시가 되는 거고요. 구형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신형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자, 윈도우 스위치가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로드를 조금 더 중요시 생각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요런데 윈도우 스위치를 배치하는 것도 기존 그대로 가져갔었는데요. 드디어 원래대로 내려왔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아졌고요. 13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는 전동식으로 각도가 조절됐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된 인테리어에 태블릿이 하나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좀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요새는 물리적인 버튼을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요게 기존 레인지로버, 요게 신형 레인지로버 이렇게 되어 있고,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변화가 좀 많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스피커 그릴도 이렇게 독립형으로 미드레인지 트위터, 지금은 이제 트위터 미드레인지 일체형으로 만들면서 스피커 개수가 늘어나서 기존 레인지로버의 메리디안 시스템보다 더욱 우수한 음질을 제공을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을 제외하고 보면 BMW의 바우어스 앤 윌킨스 시스템,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메스터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4D 오디오, 3D 오디오 이 옵션가 1000만원짜리, 그리고 레인지로버의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순정치고는 정말 밸런스가 좋은 오디오 시스템인데 더욱 개선이 됐다 그러고요. 예전 레인지로버에서 요 모델을 거쳐서 요거까지가 구형이고요. 좀 눈에 익으셨죠? 요게 이제 구형 레인지로버가 눈에 익은 상태에서 신형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구형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디자인하고 신형 디자인하고 레인지로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느낌 자체가 흡사합니다. 저도 행사장에서 이 차를 보고 왔을 때 뭔가 프론트 디자인의 식상함이 조금 있었어요.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뭔가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었는데 이 차량을 이제 계약을 해놓고 대기를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예전에 제가 BMW X7을 계약해놓고 한 2년 가까이 대기했을 때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차량이 SV 모델이고요. 여기 프론트 범퍼가 쭉쭉쭉쭉 되면서 안개등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조합된 컬러 매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SV 모델이고요. 한국의 2022년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SV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SV는 가격대가 2억 9천이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SUV이고요. 오토바이오그래피도 굉장히 비쌉니다. 2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셔야 되는데 SV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 모델은 오토바이오그래피고요. 이렇게 프론트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SV 모델은 크롬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컬러를 믹스할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오그래피고요. 휠 디자인에 따라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이네요. SV가 GLS 600 마이바흐급이고요.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죠. 오토바이오그래피만 해도 GLS 마이바흐랑 견줄 만한 그런 정도 럭셔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인지로버를 블랙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은색 부분을 크롬으로 바꾸는 작업,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 LED가 바깥쪽으로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면발광 타입으로 LED를 안쪽으로 쏴서 반사되는 거를 비춰주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라이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고 예쁜데 조명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 예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예전에는 레인지로버의 스티어링 휠, 핸들이 조금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젊음이 좀 사라진 그런 디자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신형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아주 좋고요. 확실히 럭셔리는 영국차네요. 이 시트도 한국에서 선택하는 시트 컬러가 블랙, 레드, 아이보리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있는데 원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탄 시트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브라운 시트가. 근데 이번에 신형은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보리가 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건 이 브라운 컬러겠죠. 그리고 요게 요 센터 콘솔 자체도 전동으로 내려오고요. 컵홀더도 전동으로 펴집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착석감이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높이가 아주 높아요. 16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이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시트 높이가 높기 때문에 착석감이 좀 레인지로버가 독특합니다. BMW X7,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 아우디의 Q8과 함께 풀사이즈 SUV 시장이 엄청 큰데요. 이 차량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 각도는 실내에다가 맞춰놓고 요게 외부 카메라로 후방을 비춘다고 해요. 굳이 뭐 이렇게 뭐 고장날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있으면 좋은 거죠. 전반적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에 있고 레인지로버 SV가 이제 출시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국내 출시될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진짜 판매 대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면발광으로 된 리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번에 이게 그냥 끝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직접 보고 와도 확실히 미래형 디자인, 공기 저항 개수가 옛날과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실내에 사용된 소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 퀄리티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게 SV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요. 앞좌석 시트는 브라운의 베이지 바닥, 그리고 브라운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루프도 브라운인데 여기는 또 아이보리로 되어 있고 이런 콤비 시트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쁩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GLS 600 마이바흐는 요 등받이가 폴딩이 안 되는데 레인지로버는 폴딩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고 굉장히 넓었습니다. S클래스 롱힐 베이스 모델보다 뒷좌석을 더욱 넓게 쓸 수가 있고 GLS 600 마이바흐보다는 조금 공간이 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차량이 더 크기 때문에 GLS 600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일반 ICE 그리고 BEV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시되는 엔진 라인업에서 보면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국내 출시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8기통 가솔린 ICE 모델이 국내 또 출시가 되는데요. 가솔린은 8기통, 디젤은 6기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가솔린 엔진에는 BMW M50i에 사용되는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그 엔진은 뭐 이미 고장도 안 나고 워낙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 기존 모델이 워낙 좀 말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엔 아예 BMW 엔진을 갖고 와 버렸는데요.
BMW의 자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BMW 엔진과 ZF 미션이 워낙 매칭이 좋다라는 부분인데 레인지로버는 ZF 미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50i 엔진에 ZF 미션이 들어간 레인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래피, BMW X7의 M50i가 1억 6천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구성으로 롱힐 베이스가 이제 X7과 GLS급인 거고 쇼바디 모델은 걔네보다 짧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요 정도, 한 여기 요 정도로 짧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X7과 동일하게 봤을 때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가격 갭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더 주고 X7 M50i가 아닌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옵션적인 부분으로 봐도 레인지로버가 충분히 그 가격 갭을 메꿔줄 만한 옵션과 인테리어의 럭셔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봐야 알겠지만 GLS 580 모델과 GLS 600 마이바흐 모델의 가격 갭이 1억 정도 된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에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P530 같은 경우에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의 세부적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상당히 럭셔리하다 보니까 이 차량의 레인지로버의 SV가 GLS 마이바흐와 동급 모델 그리고 레인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래피가 GLS 580과 GLS 600 마이바흐의 중간 정도 되는 모델이라고 봐도 되는데 워낙에 럭셔리합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워낙 럭셔리하고 이번에는 1억대의 레인지로버 보그가 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좀 포지션을 이번엔 좀 잘 잡은 것 같고요. 영국차답지 않게 소소한 부분까지 좀 신경 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엔진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기존 제규어 랜드로버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6기통 가솔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건데요. 전기로만 100km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수 전기차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요 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P440이 P510E 해가지고 PHEV 모델이 출시 예정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쯤 출시 예정이고요. EV 전기차 모델은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통합 시스템이 이번엔 LG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통 기존 레인지로버는 이게 멈춰버리거나 엔진이 뻗어버리거나 이 두 가지의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기존 모델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이슈가 됐던 고장률이 높았다 이런 부분인데 LG의 통합 시스템이 들어가고 BMW의 50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어떻게 보면 M보다 50i를 좀 더 미는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는 50i 엔진이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엔진이 적용되는데 변속기도 ZF 8단이다. 이런 부분이 아주 메리트가 있고요. 리어 엑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리어 엑셀이 SV에만 적용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레인지로버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전체 모델 하면 더 뉴 레인지로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국내 출시되는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요. 스탠다드 휠베이스의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가 1억 9천만 원대 출시 예정인데 2억 넘어갈 것 같고요. 쇼바디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냥 쇼바디의 P530 8기통 가솔린 모델이 2억 1천만 원대 출시 예정. 롱휠베이스의 7인승 모델의 P530 2억 1천만 원대 예상. 롱휠베이스의 디젤 모델은 2억 원대, P530 8기통 가솔린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대 출시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롱휠베이스 7인승이랑 쇼바디 모델과 2열 시트의 레그룸 공간이 똑같고 롱휠베이스의 5인승 모델은 GLS 600 마이바흐처럼 굉장히 넓은 뒷좌석 공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레인지로버 홈페이지에서 옵션을 쫙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옵션 중에 국내에 일부 빠져서 들어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이 가능한 부분은 클릭했을 때 상세 설명까지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레인지로버는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맞춰놨고요. 1차 물량은 배정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레인지로버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현재까지 계약으로만 봐도 2022년 판매 대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3년에 출고할 차를 이제 사전 계약을 하시는 거고, SV도 이제부터 사전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국내에 어떤 종류가 좀 많이 계약이 됐느냐, 요걸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BMW 8기통 엔진이 적용된 P530 모델이 디젤보다 80% 더 많이 계약이 됐습니다. 컬러 믹스를 보면 검정의 브라운이 인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흰색의 브라운, 그 다음 검정의 베이지, 그 다음 흰색의 베이지, 이런 순서인데, 요 베이지 시트 선택이 초기에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될 건데 결국 나중에는 브라운 시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 검정이 약 50%, 흰색이 약 40%, 나머지 10%가 골드 컬러나 기타 컬러가 계약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추이고요. 지금 보면 한 1,400~500대가 사전 계약됐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GLS 마이바흐가 차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이탈된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를 사전 계약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빠른 분들은 선계약 후 고민을 하시는데, 레인지로버 사전 계약은 계약금이 5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대박칠 차니까 선계약 후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장에서 촬영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량은 레인지로버의 SV 모델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오그래피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SV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모델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과 경쟁할 모델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느낌을 한번 볼게요. 손잡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히든 도어 핸들이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야, 도어 트림을 열었을 때 보면은 이 상단에 사용된 가죽 질감이 진짜 엄청 괜찮고요. 여기 알루미늄 마감되어 있고 원목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 거기에 이 알루미늄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멋있고,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랑, 자, 인테리어 모습. 자,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화면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에요. 시트 착석감은 오, 장난이 아닌데. 세부 조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 뒤에 냉장고가 있는 거가 보이시죠? 저기 냉장고가 있고, 나머지 트렁크 공간은 BMW X7에 3열을 접어놨을 때보다는 조금 좁네요. GLS보다도 좁고, 차량 사이즈 대비는 조금 아쉬운 사이즈입니다. 트렁크는. SV는 휠이 굉장히 예쁘네요. 23인치 휠. 이거는 별도 옵션인데
차박하시는 분들은 시트로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여기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요 도어 트림 쪽 보면 요쪽 부분, 그리고 수납 공간, 대시보드 하단 쪽 보이시죠? 요 정도만 들어가도 레인지로버에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시트가 참 두툼하니 편합니다. 이 두께 보세요, 두께. 이런 정도 두께 나오는 게 레인지로버의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SV 모델 말고 일반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로 선택을 하셔도 뒷좌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사용된 가죽 퀄리티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트 컬러를 아예 베이지에 투톤을 가지 않는 이상은 레인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래피가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메르세데스의 마이바흐 GLS 600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BMW에서는 XM이 나오니까 그 모델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와우,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높게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어 시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면 시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래도 기존보다 헤드레스트가 작아졌어요. 기존에는 헤드레스트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별로였는데, 뒷좌석에 탔을 때 앞에가 꽉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전방 시야가. 그래서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높여 놓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멀미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인데, 야, 이 다리 놓는 공간 부분에서 여성분이 타면 약간 올라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리어 시트가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가 이 정도면 스포츠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 뒷좌석 의자의 착석감은 SUV 중에는 진짜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GLS 마이바흐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가 국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입차에서는 굉장히 등받이 각도가 많이 꺾이는 편이니까 이런 플래그십 SUV에서 이제 세단의 롱휠 베이스 같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프의 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네. 어쨌든 요 모델이 오토바이오그래피. 와, 정말 기네요. 정말 깁니다. 이번 디자인이 레인지로버를 더 길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느낌 같네요. 자, 시트 조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이네. 누르는 게 허리 요추 받침, 자세히가 있네. 자세히 마사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맞춰봤어요. 어깨까지 조절이 되는데 쳐놓으니까 아주 훌륭하네요. 시트가 착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뒤 조절되는 허벅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어디 보자. 이게 기존보다 훨씬 사용이 편해지긴 했어요. 화면이 커졌으니까. 고객 의견들이 있으셨을 거고요. 원하시면 이걸 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 그러면은 얘는 야, 근데 SV 모델의 뒷좌석이 GLS 마이바흐보다 더 럭셔리하네요. 확실히 럭셔리는 레인지로버가 잘해. 고장만 안 나면 참 좋은 차량입니다. 뭐 행사장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뒷좌석 착석감. 야, 이것도 뒷좌석이 굉장히 좋네요. 이제 아까처럼 내리시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흙먼지 묻은 거 이런 시트 퀄리티.